변화는 위험하고 큰 꿈은 무모하며 평범함이 최고라는 생각들 말이죠. 어릴 적 두려움, 결핍, 통제 속에서 형성된 믿음들이 당신의 성공을 원치 않습니다. 단지 반복을 원할 뿐입니다. 자기 방해는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재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감정적 메커니즘입니다. 승리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알던 존이라는 젊은이는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매력적이었지만 항상 프로젝트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때가 아니다 라며 늘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릴 적 아버지에게 돈은 위험하고 부자는 나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말은 깊은 감정적 앵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거부하는 자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약속을 정하고 지켜보세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자기 방해는 포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성장의 문턱에서 솟아오르는 목소리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위험하다고, 기다리는 게 낫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알겠지만 오늘은 내가 선택한다 라고 말하세요. 상징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 아래에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해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던 자기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현재 위치와 목표를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애써도 발전이 아닌 단순한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돈, 성공, 자유를 넘어 매일 의식적으로 목표를 향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당신이 되는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계속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기 개발의 한 단계, 조금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몇 년 동안 죽어라 일했는데도 말이죠.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노력이 곧 부가 아니라는 거죠. 2개의 직장을 뛰고 매일 밤낮 없이 일하는데도 월급날이면 통장 잔고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재정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 속에 살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다 잘하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숨 막히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가장 잔인한 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빚에 쪼들리는 생활, 카드값 폭탄, 밀린 공과금, 은행 앱을 열어보는 것조차 두려운 나날들. 이런 삶에 익숙해지는 거죠.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새해 소망을 빌고 매주 월요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 다들 해봤을 거예요. 제 삼촌 돈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 눈에는 답답한 현실만 보였어요.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매일 출퇴근길 정체에 시달리고 야근까지 하는데도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간신히 충당했죠. 크리스마스에는 매번 카드 빚을 내서 아이들 선물을 사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말, 내년에는 달라질 거야 라는 말.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삼촌에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당신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삼촌은 화를 냈지만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변했거든요. 저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을 직시한 후에 가능했죠. 삼촌과 이모는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몰랐어요. 낡은 레코드판처럼 매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진심으로요? 가계부를 꼼꼼하게 정리해 본 적 있나요?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계산해 본 적 있나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재정교육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약 70%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충동, 두려움, 급박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자신의 가치보다 적은 대가를 받아들이며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정체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일 때 일어나죠. 그리고 첫걸음은 바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의문을 품지 말고 정해진 틀에 맞춰 살라고 교육받아 왔잖아요. 돈은 더럽고 야망은 탐욕이며 안정만이 미덕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 결과 현실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청구서를 열어보지 않고 집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혼란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당신의 진정한 삶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처음 그랬을 때를 기억해요. 저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죠. 학교도 중퇴했고 임시직을 전전했어요. 세차 정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죠. 그게 제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삶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제 삶을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깨달았어요. 그건 제 믿음의 반영이라는 걸요. 만약 다른 삶을 원한다면 현실을 똑바로 봐야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위치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통제권을 잡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해보세요. 노트를 꺼내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현재 삶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어떤 습관이 당신을 방해하고, 어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는지, 마치 엑스레이처럼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진단이 없으면 치료도 없으니까요. 만약 불편하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불편함은 당신이 무의식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반응만 할 뿐이에요.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어나고 시간이 남을 때만 꿈을 꿀 뿐이죠. 하지만 이 말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길을 만들어낼 거예요. 다른 삶을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야 해요. 50년 이상 저는 제 목표가 적힌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매일요. 그건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죠. 그 카드를 만질 때마다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어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어둠 속에 불을 켜는 것처럼요.
선명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원하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하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꿈을 꾸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거죠. 토론토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삼촌돈의 아내 신시아가 참석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제가 하는 말, 진동, 정신, 패러다임 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두에게 자신의 소망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녀는 멈칫했어요. 원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죠. 수년 동안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닌 아이들, 남편, 일상생활에만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댐의 수문을 연 것과 같았죠. 그 경험이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년 후 그들은 사업을 성공시켜 부자가 되었고 토론토와 플로리다에 집을 갖게 되었어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조용히 앉아서 이루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곳,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느끼고 싶은 감정을 자세하게 적어본 적 있나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그려야 해요. 캘리포니아 도미니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42% 더 높다고 해요. 믿음직한 사람과 목표를 공유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 확률은 70% 이상으로 높아져요. 마법이 아니에요. 신경과학, 과학, 집중의 결과죠. 당신의 마음은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만약 매일 부족함, 불안,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이 전부라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자주 떠올리도록 훈련하면 마음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 연결, 기회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 되는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당신은 가장 강렬하게 상상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당신은 특별한 삶을 원하지만 작게 생각하고 적게 원하며 부족함을 끊임없이 떠올려요.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만 정신적으로 생존에만 집중해 있어요. 성공을 원하지만 매일 실패를 떠올려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삶을 바꾼 방법이자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용카드 크기의 작은 카드를 준비해서 당신이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 꿈, 계획을 명확하고 긍정적인 단어로 적으세요. 그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만지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자기 전과 아침에 소리내어 읽으세요. 어리석고 간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당신의 감각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에너지를 정렬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방법을 해왔고 과거에 저를 알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저는 방황하는 청년이었고 학교도 중퇴했고 아무 일이나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책 영상 아이디어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윤이 아니었어요. 결단, 명확성, 행동의 결과였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불을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당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돈은 결과일 뿐이고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그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당신 대신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려고 할 거예요.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건가요? 당신이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항상 해왔던 일을 계속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패턴이고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의 문제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당신을 이끌어가죠.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반응, 생각, 감정,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좌우하는 거죠. 오랫동안 저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알게 된 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통제당하고 있었는지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 무언가를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순간 속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 변명 속에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편안했다는 거예요. 네,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설령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여전히 안전하다는 잘못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밖이야 잘 될 리 없어. 시도하지 않는 게 나아. 라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건 당신의 패러다임이 당신을 지금 위치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토론토에서 매주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제 친척인 돈과 신시아 부부가 참석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료로 참석하게 하지 않았어요. 등록비를 나에게 했죠. 그들은 당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헌신 없이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요. 결과는 달랐어요. 처음 몇 주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거의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바로 패러다임이 하는 일이죠. 자신이 대체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새로운 것을 조롱하고 낡은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세미나 중에 모두에게 원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신시아는 멈칫했어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죠. 왜냐하면 수년 동안 그녀는 오직 다른 사람들, 아이들, 남편의 필요에만 집중했고 자신의 소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패러다임이 하는 또 다른 일이죠. 반복되는 패턴 속에 가두기 위해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무언가 변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어요. 수년 동안 억눌렸던 것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반복되는 삶의 굴레가 깨졌어요.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은 풍요롭고 풍족하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단순히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믿음 체계가 변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그건 노력이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며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저는 왼손으로 운동을 했어요.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상징이었어요. 제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었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여행을 가야 했고 책이 무거웠고 한때는 이걸 들고 갈 필요 없어. 나중에 쓰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프로크터, 당신의 패러다임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매일 할 거라고 했잖아. 예외는 없어. 그리고 저는 책을 들고 갔어요. 하지만 밥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답은 이렇게 시작해요.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세요. 불편하더라도요. 반복의 굴레를 깨야 해요. 감정을 담은 반복, 의도적인 시각화, 꾸준한 행동. 패러다임이 사람을 얼마나 가둘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가 있어요. 캐나다의 최고 보안 감옥에서 만난 남자 조가 있었어요. 그는 7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죠. 거대하고 냉담하고 적대적인 남자였어요. 강도 사건으로 사람을 죽였고 간신히 사형을 면했죠. 그는 제 강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는 최대한 부정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지배했어요. 저는 그를 두려워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지쳐서 그에게 다가가서 마주보고 말했어요.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때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그는 얼굴이 빨개지고 멈칫하더니 놀랍게도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모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가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도록 협상했어요. 그는 제 사업의 오른팔이 되었고 완전히 변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존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곡된 패러다임의 산물이었죠.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누군가 그에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하지만 그는 변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같은 자리에 가두는 어떤 이야기를 당신 안에서 반복하고 있나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래된 경험, 어릴 적 들었던 말, 물려받은 믿음에 갇혀있지 않다면 무엇을 할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깨뜨릴 힘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해요.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 사는 결정을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의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거고 당신은 자신이 통제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당신을 바꾸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여전히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허함을 채워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믿는다면 돈이 당신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돈은 증폭기와 같아요.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증폭시키죠. 당신이 관대하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줄 거고 당신이 이기적이라면 더욱 고립시킬 거예요. 돈은 도구이고 수단이에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샌디와 저는 수년 전 결정을 내렸어요. 소득의 일부를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책, 교육, 깨끗한 물, 음식, 의료 지원을 받아요. 제 사무실에는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어요. 저희가 제공한 물품을 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저는 거의 매일 그 사진을 봐요. 그리고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빛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구현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돈은 당신의 영혼의 연장이 된다는 증거죠. 당신이 없어도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더럽고 위험하고 심지어 악마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졌어요. 돈 많은 사람은 탐욕스럽다거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요? 하지만 말해봐요. 가난이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부족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빚이 평화를 가져다 주나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걱정하며 제한적이고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고귀함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리고 고통에는 아무런 미덕이 없어요. 미덕은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 자신부터 시작해서 원한다면 그리고 원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하는 거죠. 마이크 타이슨의 이야기를 아나요? 그는 선수 생활 동안 수억 달러를 벌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죠. 하지만 그는 구조가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말 그대로 파산하고 감옥에 가고 스캔들에 휘말리고 재산을 탕진했죠.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내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돈은 단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해결해주지 않아요. 단지 증폭시킬 뿐이에요. 당신이 공허하다면 돈은 그 공허함을 강박, 과장, 과잉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선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돈은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고 확장하고 봉사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빚도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분은 은행 장호가 아니라 정신 상태에서 나와요. 작은 결정들, 의도적인 행동들,
만약 제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할까라고 상상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시각화는 당신의 내적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시작해요. 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기 시작하고 갑자기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정렬되었고 에너지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주는 구멍 난 그릇에 풍요로움을 쏟아붓지 않아요. 당신의 초점이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고 살아남고 혼란을 통제하는 데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거기에 갇히게 될 거예요. 돈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목적과 방향이 필요해요. 목적이 명확할수록 에너지는 더욱 자유롭게 흐를 거고, 그러면 돈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길을 통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음을 우주에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부가 단순한 물질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당신은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을 그만두세요. 성장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의 말을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당신은 번영할 수 있고 번영해야 해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의식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넘어서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데이터를 발전으로 바꾸는 사람들, 타인의 성장에 디딤돌을 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풍요로운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시간적 자유, 공간적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의 자유. 가족을 돕고 소중한 꿈을 이루고 마음 편히 살아가는 모습, 이건 결코 이기심이 아닌 자신의 성장, 더 나아가 세상에 기여하는 시작입니다. 꿈꿔왔던 풍요로움은 단순히 소유가 아닌 현명한 관리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은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청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문을 열면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왜 꿈을 꾸고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묶여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운명도 우연도 아닙니다. 자기 방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행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교묘합니다. 자기 방해는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일을 미루고 중도 포기하고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때가 아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스스로 그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자기 방해는 당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은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음에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고졸의 주유소 알바까지 했던 네가 어떻게 성공을 가르치겠다고? 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차립니다. 과거의 낡은 기억의 잔상일 뿐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사회적 기대, 가족의 기대, 혹은 과거의 상처로 만들어진 정체성에 갇혀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틀을 벗어나려는 순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놓친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심 때문에 묻어둔 훌륭한 아이디어는 얼마나 많을까요? 미국의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 70% 이상이 새로운 기회 앞에서 사기꾼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방해입니다. 내면의 시스템이 실패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역설적 방어 기제인 셈이죠. 그 근본 원인은 낡은 패러다임입니다.